새벽 4시부터 자정까지 67세 김 여사가 30년간 버틴 동대문 시장 생존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4시 30분. 동대문 시장은 이미 전쟁터다. 형광등 불빛 아래 옷가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친다. 김 여사는 30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무릎은 아프지만 손주들 학비 때문에 하루도 쉴 수 없다. 이거 얼마예요? 첫 손님이 찾아왔다. 검은 원피스를 들어 보이며 가격을 묻는다. 3만 원이에요. 김 여사의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맞은편 박 여사가 끼어든다. 여기는 2만 5천 원. 똑같은 거예요. 박 여사와의 경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같은 골목, 5미터 거리에서 비슷한 옷을 파는 숙명적 라이벌. 손님 한 명이 오면 둘 다 벌떡 일어나 달려든다. 저기 더 저렴해요. 우리 건 품질이 달라요. 실랑이는 매일 반복된다. 오늘도 20대 여성 손님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다. 김 여사는 우리 가게 단골이세요. 할인해 드릴게요라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다. 하지만 박 여사는 새로 들어온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라며 맞불을 놓는다. 결국 손님은 고민하다 그냥 돌아서고 두 여사는 서로를 노려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점심시간 김 여사는 딸에게 전화를 건다. 학원비가 또 올랐다고? 할머니가 더 열심히 해야겠네. 수학이 넘어 딸의 미안하다는 목소리에 마음이 먹먹해진다. 30년 전 남편이 사업 실패로 쓰러진 후 이 자리가 가족을 지킨 유일한 울타리였다. 저녁 9시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나서야 김 여사는 허리를 펼 수 있다. 맞은편 박 여사도 똑같이 피곤한 표정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만 곧바로 시선을 돌린다. 내일도 또 경쟁해야 할 상대니까. 어머, 김 여사네 딸 또 나왔네. 박 여사의 목소리에 주변 상인들이 고개를 돌린다. 김 여사의 딸이 가게를 도우러 나온 모습을 보며 박 여사는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다. 사위는 뭐 하길래 장모까지 나와서 고생하나 몰라. 소문은 시장 전체로 빠르게 퍼진다. 김 여사네 사위가 사업 망했대. 그래서 딸이 나와서 돕는 거구나. 근거 없는 추측들이 사실인 양 돌아다닌다. 김 여사는 귀에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가슴이 답답하다. 최 사장님 대박이네. 옆 구역에서 환호성이 들린다. 중년 남성 상인 최 사장이 인터넷 쇼핑몰에 대량 납품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이다. 한 달에 3천만 원 어치래. 우리도 인터넷 해야 하나? 상인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한다. 부러움과 질투가 뒤섞인 시선들. 최 사장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평소 친하지 않던 상인들까지 축하 인사를 건넨다. 비결이 뭐예요? 우리도 좀 가르쳐 주세요. 김 여사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본다. 저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네. 부러움과 함께 자괴감이 밀려온다. 스마트폰도 겨우 전화 받는 정도로만 쓸 줄 아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 여사는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67세의 나이에도 새벽부터 밤까지 서서 장사하는 현실이 무겁게 눌린다. 손주들은 점점 자라고 필요한 돈은 늘어만 가는데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더욱 노골적으로 김 여사를 견제한다. 저희는 인터넷으로도 팔아요. 거짓말이지만 손님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한다. 김 여사는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문다. 시장의 분위기는 점점 삭막해지고 상인들 사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7월의 어느 날 갑작스러운 폭우가 시장을 덮쳤다. 어휴, 큰일이다. 김 여사는 급하게 옷들을 안으로 들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30년 된 천막이 빗물을 견디지 못하고
한쪽이 무너져 내린다. 아이고, 옷들이 다 젖겠네. 김 여사는 혼자서 어쩔 줄 모른다. 손님들은 비를 피해 모두 떠났고 젖은 옷들은 금방 손상될 판이다. 그때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린다. 아, 빨리 와서 도와줘. 박 여사가 주변 상인들에게 소리친다. 김 여사네 가게 망하면 손님들이 우리 시장 자체를 안 올 거야. 현실적인 이유였지만 그 순간 김 여사의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누군가는 비닐을 가져오고 누군가는 젖은 옷들을 옮긴다. 평소 말 한마디 안 섞던 사람들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돕는다. 이쪽으로 옮겨. 천막 다시 쳐야겠네. 1시간 만에 가게는 다시 정상을 찾았다. 김 여사는 고마움에 연신 고개를 숙인다.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였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박 여사는 퉁명스럽게 대답한다. 뭘 그런 걸로 그래. 우리도 같은 처지잖아. 그날 저녁 상인들은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다. 누군가가 라면을 끓이고 누군가는 김치를 가져왔다. 소주 한 잔을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 다 똑같이 힘들게 사는구나. 김 여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깨달았다. 경쟁자로만 여겼던 이들이 사실은 같은 배를 탄 운명 공동체였다는 것을. 시장의 성공과 실패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추석 대목을 한 달 앞둔 8월 문제가 생겼다. 김 여사가 주문한 한복과 추석 의류가 공장 사정으로 늦어진다는 연락이 왔다. 어떡하지? 추석 대목 놓치면 올 겨울 어렵겠는데. 소식을 들은 최 사장이 찾아왔다. 우리 물건 좀 나눠 팔까요? 자신이 주문한 옷 중 일부를 김 여사에게 나눠주겠다는 제안이었다. 같이 잘 팔려야 손님이 우리 시장을 계속 찾아오죠. 정말 고맙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김 여사가 당황하자 최 사장이 웃으며 답한다. 저번에 비 올 때 도와준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하죠. 우리끼리 서로 도와야 시장이 살아남아요. 품앗이 정신은 시장 전체로 번졌다. 점심시간마다 상인들이 돌아가며 도시락을 준비해 온다. 오늘은 내가 쌈밥 쌌어. 내일은 내가 잔치국수 끓일게. 무거운 짐을 나를 때도 서로 도와준다. 박 여사도 변했다. 예전에는 김 여사의 손님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김 여사에게 소개해준다. 우리 둘이 나눠서 하면 되잖아. 추석 연휴, 시장은 인산인해를 잃었다. 상인들은 서로 격려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조금만 더, 우리 모두 파이팅! 예전에는 서로를 견제하던 목소리 대신 응원과 격려가 메아리쳤다. 연휴 마지막 날 밤 정산을 하며 상인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혼자 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성과였다. 김 여사는 최 사장에게 물건값을 정산하며 말한다. 덕분에 손주들 학원비 걱정 없겠네요. 우리가 함께 잘해서 그런 거죠. 최 사장의 대답에 주변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경쟁에서 협동으로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다. 10월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한복 가게를 운영하는 정 사장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것이다. 수술비가 3천만 원이래. 정 사장님네 사정이 어려운데 어떡하지? 상인의 모임이 급하게 열렸다. 평소 모임에 잘 참여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하나둘 모여들었다.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을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처음에는 다들 망설였다. 자신들도 빠듯한 살림에 남의 병원비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나 정 사장의 아내가 병원에서 울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김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 사장님이 평소에 얼마나 우리를 도와줬는지 생각해봐요. 제가 처음 시장 나왔을 때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박 여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끼리 안 도우면 누가 도우겠어. 최 사장이 100만 원을 선뜻 내놓았고 이어서 김 여사와 박 여사도 각각 50만 원씩을 냈다. 다른 상인들도 형편에 따라 10만 원, 20만 원씩 마음을 모았다. 이것밖에 못해서 미안해요.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총 2,500만 원이 모였다. 부족한 500만 원은 상인회에서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병원에서 소식을 들은 정 사장 아내는 상인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런 고마운 분들과 함께 장사를 한다니 정말 복 받은 거네요. 2달 후 정 사장은 건강을 회복하고 시장으로 돌아왔다. 상인들이 모두 나와 박수로 맞이했다. 우리 정 사장님 돌아오셨네. 정 사장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저녁 상인들은 정 사장의 회복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 여사와 박 여사는 나란히 앉아 지난 날을 회상했다. 우리 참 바보같이 싸웠네. 그게 다 옛날 이야기지 뭐. 시장의 불빛이 따뜻하게 상인들을 비췄다. 경쟁과 갈등으로 시작된 이들의 이야기는 협동과 나눔으로 새로운 장을 열었다. 30년 만에 김 여사는 깨달았다. 시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는 것을. 마지막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 여사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가 이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니 참 행복하네. 67세의 늦은 깨달음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따뜻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시장 상인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